네, 자, 토마토 마스터 전략 살펴보기 전에요. 기아차 판매 실적 잠깐만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7월 한 달간의 판매량 집계가 지금 공시가 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23% 정도 늘었고요. 특히 판매 대수 기준으로 해외 쪽에서 21만 9천 대 판매가 되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로 28.6% 아주 급증이 나왔습니다. 전간 1월에서 7월까지 누적으로 보면 판매가 9.1%, 특히 해외 쪽은 11% 정도 강세이고요. 지금 오늘 원달러가 거의 한 7원 70전가량 급등하고 있는데 기아차 흐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스터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글 올라와 있는지 홈페이지 확인하겠습니다. 김대복 전문가는 갭 하락 이후에 양봉 체크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여인수 전문가는 2050선의 강한 지지선, 낙폭 과대주의 단기 강세 보고 있고요. 정석투자 전문가는 배당과 정부 정책 계속해서 같은 재료들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김석철 전문가는 수익의 포트에만 집중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분들 중에 여인수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여인수입니다. 네, 자, 오늘 전략으로 2050선이 강한 지지선이고 낙폭 과대가 단기 강세다 주셨는데요. 코스닥과 좀 낙폭이 컸던 소형주들 쪽으로 상대적인 강세가 이어지는데요. 이런 부분에 그 시세 연속성을 좀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시세 연속성은 지금 주축은 금리 인하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금융이 지고 있다는 것은 확고합니다. 오늘도 금융주는 어제 오후에 반락이 나온 듯 하다가 오전에 또 감고 들어오는 모습 볼 때는 현재는 제가 은행 증권주 쪽이 많이 올랐습니다만 단기조정주고 지금 상승을 유지하는 모양이고 그죠? 근데 지금 이제 금융건설 이런 대중성을 담보로 하는 중가권 대형주들이 움직이니까 그동안에 상승의 주체 역할을 했던 거래소와 코스닥의 중형주 기반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번 주 사실 또 과한 매도까지 나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과한 매도가 시장의 수급의 이동으로 지수가 이제 전고점을 뚫었으니까 이제는 중형주보다는 대표주장이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 인지를 해야 되고요. 다만 이제 과도한 매도 속에 어떤 실적 기반이 견고한데도 많이 빠졌다. 이거에 대한 반등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그래서도 보면은 코스맥스나 콜마 같은 이틀 동안 화장품주나 최근에 한진도 반락이 컸는데 한진 같은 유형이나 일단 그 실적 대비 과도한 하락과 코스닥도 지금 이유 없는 급락이라기보다는 수급의 이동으로 많이 빠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주말에서 다음 주 초반부 정도는 메워질 것 같아요. 코스닥은 이제는 종합이 신고가를 낸 장에서는 일단은 주도한 장이 아니고 주변 장소로 이제 전환됩니다. 근데 과도한 하락 때문에 주말 주초에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영역이라 보고 있고 나왔을 때는 제가 보기에 매도가 축소하고 종목 음선이 필요하고 그래서는 지금 제가 보기에 2050의 의미를 둔 거는 지난 3년간에 걸친 장기 기나긴 박스권이죠. 이 박스권이 그냥 차트가 예뻐서 뚫은 게 아니고 수많은 수급의 힘으로 뚫었기 때문에 이제 내부 조화가 되더라도 오늘 RNT 이야기 나오더라도 그는 지난 3년간 올라가는 서방 친구들의 이야기 우리는 관계없다 보겠습니다. 중국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2560 기반에서 어떤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은 나오지 않겠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개장하면서 동시에 나왔던 우리나라의 7월 수출입 동향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수출은 사실은 30개월 연속 흑자입니다. 근데 흑자만 하면 많냐 이거죠? 이게 지금 소위 말해서 불황령 흑자라죠. 흑자는 나오는데 대기업들의 편중된 흑자고 막상 국내 내수 경기라든지 전체적인 경기 기반 자체는 거의 뭐 제자리 걸음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좀 의미 있는 변화가 그동안에 수출 늘고 수입은 감소하는 게 나왔는데 수입도 같이 좀 늘어나더라. 이건 좋은 현상입니다. 네, 흑자 폭이 조금 줄더라도 수입이 늘어와야만이 뭔가 그게 생산재로 그죠? 그게 활용이 되고 소재로 활용되는데 생산재에 필요한 소재 부분 수입이 많았다는 이런 내용을 볼 때는 지금 제가 보기엔 경기가 오랫동안 계속 머무는 구간에서 개선될 여지를 좀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고요. 네, 제가 생각하는 이 수출입 동향보다는 우리 시장에 지금 그동안에 3년간에 걸쳐진 과도한 저평가 업종을 메워 넣는 이 정책과 정부 정책과 수급의 힘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주지 않겠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10시 구간대에 중국 PMI도 발표가 됐었습니다. 예상보다 좀 좋았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역시 이 지표 뭐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긍정적인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최근에 중국이 이제 수직 급등한 게 좀 이유가 있다 보는데 사실은 이제 지난주였죠. 지난주 24일 날 예비치가 나왔는데, 네, 50에 근접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48저점에서 지금 이제 3개월 연속 호전된 지표라고 봐야 되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첫 달째, 두 달째까지 지표 개선 때는 중국이 안 움직이고 우리 시장이 안 움직였는데, 3개월치의 호전된 지표가 나오니까, 3개월 연속 호전된 지표는 배팅이거든요. 최근에 중국 시장이 이제 경기에 이제 회복을 알리는 신호탄이 시장에서 이제 반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지금 상승하는데 이제 무조건 지금 뭐 정책 효과 때문에 올라간다는 그런 데는 오래 가지 못하고 어떤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중국 시장 자체가 중국 경기 자체가 좀 점진적인 호전이라는 어떤 모멘텀을 갖추는 데는 상승의 어떤 기반이나 어떤 이유가 되겠죠. 요 부분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이제 하반기를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구간대에서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뭐 그 주도주급으로는 금융주를 좀 보고 계신다라는 언급도 해 주셨는데요. 관심 가질 만한 섹터는 어느 쪽 보고 계십니까? 금융주는 이제 차트를 보면 이게 벌어졌는데 기본 가치나 PBR을 보면은 여전히 저평가다. 0.45에서 이제 뭐 0.6 정도 돌린 거네요. 제가 이번에 한 0.8까지 돌린다 하면은 저점 대비 0.5에서 0.8이면은 50에서 60% 수익률 게임이죠. 그래서 중간에 눌림목이자 바로 가냐의 문제지. 제가 특히 은행주들이 아직까지 건재합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왜 코스닥이 무너지냐면 저런 것 때문에 무너진 거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정을 하고 기본 포트는 유지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배당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드리겠는데 대형주를 보면은 대형주가 배당을 많이 주니까 삼성전자가 많이 주겠지 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고 정부가 얘기하는 이제 약속한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가 보유한 지분이 있는 기업에 대한 배당 요구 정책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공기업들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인 이제 정부의 배당책에 실천을 할 기업들이라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공기업 개념의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중에 제가 관심 있게 SK텔레콤과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조정시 좀 중길적으로 잘 보셔야 될 종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제가 코스닥이 지금 상황 어렵습니다만은 6월 말 출발 지점이 525거든요. 이번에 528까지 6월 말 출발 지점까지 빠졌기 때문에 저는 주말 지초는 종목 엄선 반등으로 보는데 이번에 지금 다음 카카오톡 영향으로 전자결제 때문에 전자결제 중 KG모빌리티가 가장 많이 빠졌을 겁니다. 한 30% 이상 빠졌는데 막상 그 내용을 보면은 카카오톡은 안에 있는 홈쇼핑이나 아이템 매출을 위한 전자결제지 모빌리언스가 줄여가고 있는 결제 대행까지 하겠다는 뜻 아닙니다. 시장에서 호도되고 오인된 것 같은데 모바일 결제 시장 자체는 지금 연간 한 40% 성장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보기에 좀 과도한 하락이지 않겠냐. 낙폭가계 중에서는 가장 상징적인 종목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수였습니다. 네, 토마토 마스터 전략 살펴봤습니다.